3,500억 불 뭐 투자 뭐 이걸 포함한 관세 협상이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란봉투법 또 법인세율도 뭐 1%입니다만 다시 또 올린다 그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제들 뭐 대주주 요건 환원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대한민국 기업들한테 한국을 떠나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닌가. 점점 더 기업들이 한국에 있을 요인을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500억 이런 것도 오히려 약간 기업들이 한국의 사업을 축소하고 시장도 훨씬 더 크고 자본시장도 훨씬 발달해 있는 미국 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요즘은 들 정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 긴 말 필요 없지만 대한민국의 특히 대기업들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결국 없어지고 우리 정말 청년 실업 심각한 상황 속에서 더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오전 질의에서 3,500억 달러 이거를 정부가 다 하는 거다. 이게 투자 대출 보증 뭐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거는 정부가 약속한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뭐 매칭을 하든 어쨌든 주 투자는 일단은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될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물론 어느 정도 보증이나 대출은 좀 중복되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간 투자가 미국에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 한도는 3,500억 불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나중에 구성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뭐 출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 구성에 따라서 저 공공부문 내부에서 이렇게 협업을 좀 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사실 그게 국내에 투자되어서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돈인데 다 지금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산업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측에서 보면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좀 불명확해요. 이게 그럼 90%의 수익을 배당으로 가져간다는 건지 그래서 재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부총리 뭐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러터닉 장관, 사무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요. 거기도 지금 이게 일의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뭐 대출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뭘 하고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을 빼고 뭐 초과 이익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도 했다가 또 뭐 다른 얘기도 하고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예.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좀 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일본하고 하면서 일본이 90%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만 듣고 한국한테도 90%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기준점이 돼서 90%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겁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는 한 겁니까? 90%라는 언급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협의를 하자라는 정도의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게 쌀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협상하시는 거 보면서 30개월 초과하는 소고기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절대 수익 개방 못한다라고 우리가 약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들어가셨던 겁니까?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드라인이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겁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예전에 광우병 파동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저희 나라 세 개 나라로 그렇죠. 미국, 뭐 일본, 중국, 대만, EU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30개월 초과하는 소고기를 절대 수입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가 뭐죠? 저희들도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런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좀 이렇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부총리님 제가 간단하게 짧게 여쭤볼게요. 광우병 위험이 실존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광우병 위험이 실존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감정을 조금 더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뭐 그게 또 광우병이 걸리면은 또 어떤 실존한다는 또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데 또 한국은 해야 되는 주장도
양쪽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1분만. 예. 국민들께 저희들이 이걸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지금 전 세계 중에 특히 미국과 러시아, 벨라루스는 사실은 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민주당 정부가 과거에 광우병 괴담을 일으켰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하면 그만큼 우리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자동차 관세도 아까 얘기했는데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일정 부분 내주더라도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거를 그냥 국민들의 정서, 과학적이지도 않은 정서만을 고려하면서 우리 광우병 파동 예전에 있었으니까 이거 우리는 레드라인이다.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까? 예, 뭐 정부로서는 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들을 설득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